이제부터 정치권 이슈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3위와 8위인데요. 윤 전 총장 얘기입니다. 국민의힘과 거리를 두면서 독자 노선을 걷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처음으로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대구를 이렇게 지켜 세웠습니다. 4.19는 2월 28일 대구 의거에서 시작돼서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할 때까지 이어진 1년의 국민혁명이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대구였습니다. 산업화를 또 선도해온 이 지역이 다시 한번 법치와 민주라는 기반에 입각해서 재도약을 하고 큰 번영을 이루어야 거기서 또 새로운 문화가 또 발전해야만 그 정신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광주, 오늘은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를 찾았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시작된 도시다. 이 말, 이현정 의원님, 일단 윤 전 총장의 첫 대구 방문 일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는 이제 좀 전에 가려고 그랬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대구라는 지역이 지금은 보수의 텃밭, 보수의 심장이라 이야기하지만 원래 대구는요 굉장히 진보적인 도시였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승만 정권에서도 2.28 운동부터 비롯해서 사실 그동안 일어났던 대부분의 어떤 좌파 계열의 어떤 조직이나 이런 사건과 연루된 분들이 대부분 대구 출신들이 많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대구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아무래도 그쪽에 출신이 많으니까 이제 보수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원래 예. 대구의 고유한 풍토는 굉장히 진보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 전 총장이 오늘 대구 지역을 이제 방문을 하면서 대구 2.28 운동의 어떤 기념, 즉 민주화의 정신. 지금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 이제 부각되지만 사실 대구 같은 경우도 민주화에 굉장히 뿌리가 깊은 도시거든요. 예. 이제 그런 어떤 도시의 자존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아마 지금 이제 전체로 보면 TK 지역의 윤 전 총장의 지지도가 이제 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지역의 지지율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행보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서 윤 전 총장이 여러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 화면도 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읽어보면 대구에서 검사 생활을 하면서 3번을 근무하며 많은 분들을 만나봤지만 기득권을 수호하는 보수는 전혀 없다. 자유롭고 진보적인 도시다라고 해서 대구를 한국의 모스크바라고까지 윤 전 총장이 비유를 했어요. 이제 보수라는 단어가 그 자체로 가치 중립적인 단어입니다만 일각에서는 대구나 TK 지역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인 지역 아니냐면서 약간 비판의 의미, 비하의 의미로 많이 사용해 왔거든요. 정치권에서도 그런 언어가 있었고 또 한 가지 뒷부분에서도 나오겠지만 코로나가 처음 많이 전국적으로 유행하게 됐을 때 그 책임을 대구와 TK 지역에 묻는 분위기가 정부나 민주당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TK 지역민들의 어떤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었던 것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본인의 언어로 대구는 결코 강성 보수의 도시가 아니라 국가 발전을 이끄는 또 자유롭고 개방적인 도시였다. 이런 부분에서 민주화 운동의 출발점이었다는 것과 연결을 해서 기존의 대구에 대해서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아닌 새로운 어떤 이미지를 부여하려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예. 제가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어떤 수행팀과 연결해서 분위기를 한번 물어봤는데 아하. 좀 주로 강조했던 또 한 가지 부분이 동성로에 대구백화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곳이 이제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에 만남의 장소로 사람 만날 때 전부 다 이 대백에서 만나자 이런 일화들이 계속 있어서 꼭 가고 싶어서 그곳에 들렀다고 하는데 예. 최근에 코로나나 경제 실정 때문에 거기가 폐점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한 어떤 대구 경제의 어떤 지금 좀 어려운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가슴 아파하더라. 대구 백화점 폐점에 대해서 그런 안타까운 과거의 인연과 관련된 소회를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밝히기도 했다는 그러한 소문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동성로를 찾아서 대구 시민들, 학생들과 사진 촬영을 함께하는 윤 전 총장의 모습도 저희가 조금 전에 들어온 영상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윤 전 총장은 대구의 모든 민심을 알 수 있다는 서문시장도 방문해서 상인들의 고충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지지자들이 몰려들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구 민생경제의 현장인 전통시장의 성지 서문시장을 대구에서 떠난 지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제가 듣는 것이 제가 앞으로 정치를 해나가고 국민을 살피는데 큰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말씀이라도 기탄 없이 제가 좀 잘 듣고 배우도록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쎄요, 뭐 여기 보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만 뭐 구름 인파, 꽃다발 환영. 실제로 근데 그 정미영 의원님, 윤 전 총장이 이렇게 지지자들이 윤석열 연호하니까 손을 들어서 이제 인사하는 모습까지 뭔가 이제 좀 정치인이 된 모습입니까? 이런 거 좀 어떻게 오늘 현장 분위기를 평가하세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총장은 그 전에 그 선거를 치러본 분이 아니잖아요. 예. 아마 이게 지금 처음 본인이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일 거예요. 이런 환영 인파도. 그래서 그 얼굴 표정을 이렇게 보니까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약간 붕붕 떠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처음 겪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서문시장은 너무나 상징적인 곳이고, 대구에. 그 다음에 많은 우리 정치인들이 사실 사랑하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서문시장에서 오늘 장병들 얘기를 좀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곳에 갔지만 계속 지금 대구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가장 안타까운 이 장병들에 관한 얘기를 했으면 아마 오늘 언론에서 다 썼을 거예요. 다 받아줬을 거예요. 그런 지점이 좀 뭔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지금 이 화면을 보면서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윤석열 총장 측에 말씀을 드리는 건 이렇게 마구 다니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구 다닌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어쨌든 뭐 여러 충청 군데를. 찍고 뭐 광주 찍고 네, 대구 네. 찍고. 네. 예. 근데 이제 그럴 때 예. 조금 더 이렇게 좀 안정된 분위기에서 내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국민들께 드릴까라는 곳. 왜냐하면 장소는 다 알아요, 이제 어딘지. 예. 그러면 그 장소에서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 그러면 그날 중요한 이슈가 되는 부분은 미리 체크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대구에서 꽤 오랜 시간을 윤 전 총장이 있었는데 일정들을 한번 저희가 차분히 모아봤어요. 아까 이현정 의원님 언급하셨던 2.28 기념탑을 참배하고 대구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서문시장 찾았고 대구 동산병원, 동성로 일대 일단 시민들과 직접 만나고 코로나 극복, 자영업자 간담회 그러니까 지금 일반 서민들 먹고 살기 힘든 문제 고충을 좀 듣겠다 뭐 이런 행보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설명한 부분들은 이미 앞에다 설명을 하셨으니까 제가 뭐 덧붙일 말씀은 크게 없고요. 마지막 부분, 아까 말씀 안 하신 창조경제혁신센터예요. 이 부분도 방문을 했잖아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저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대구의 친박근혜 정서, 민심 이런 부분도 일정으로 달래려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 같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했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본인에 대해서 이제 친박 또는 친박근혜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 좀 상쇄하고 본인에 대한 지지를 더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졌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했다는 것은 대구의 민심 중에서 친박근혜 민심을 달래면서 본인에 대한 지지율로 흡수하려는 의도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작용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한 게 아니라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예. 장한철 평론가님께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뭐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윤 전 총장이 대선 출사표를 던진 그날 6월 29일 이후에 윤 전 총장을 둘러싼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렸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 윤 전 총장 측도 이 대구에서 이 정도 인파는 예상을 좀 했다고 합니까? 어떻게 전해지죠? 인파가 몰릴 것은 당연히 예상을 했겠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반응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윤석열 총장을 지금 환영하는 대구 시민들이 그야말로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어서 이동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데도 많은 인파가 차량을 에워싸기 때문에 차가 움직이는 것조차 일부 힘든 상황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구 시민이나 이 TK 지역 주민들의 어떤 윤석열 후보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행보가 된 것 같고 이런 현장 행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지금 육안으로 봐도 최소한 수백 명은 넘어 보이지 않습니까? 한 공간에서 이런 분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게 되면 정치권 밖에 있던 사람이 정치인이 되어가는 이 변신해가는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아 내가 정말 이런 분들의 응원 때문이라도 쉽게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더 힘을 내야겠구나 더 결연한 의지를 다지게 되는 저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후보에게는 분명히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서 정미건 의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지역에 방문했을 때 지역 밀착형 이슈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동시에 전국구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전국구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지역 밀착형 메시지와 함께 전국적으로 지금 가장 뜨거운 현안에 대해서 직접 육성으로 메시지를 내는 것. 그러니까 기자분들의 질문에 답변만 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말씀하고 싶은 이슈를 주도적으로 한번 끌고 나가는 것.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된다면 앞으로의 행보에 있어서 더 많은 우호적인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지금 사실 그 윤 전 총장을 둘러싼 인파 가운데는 지지자들, 일반 시민도 많지만 실제로 윤 전 총장 행보를 일거수일투족 쫓아다니겠다는 이제 보수 유튜버들도 꽤 많다. 이런 현장 목소리도 제가 한번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 윤 전 총장에게 대구는 인연이 꽤 깊은 것이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검찰총장 퇴임 직전 마지막 일정으로 찾아서 부패 완판이라는 신조를 내놓기도 한 곳이 바로 대구입니다. 그 화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27년 전에 늦깎이 검사로 사회생활을 첫 시작한 초임지입니다. 근데 지금 진행 중인 이 소위 말하는 검수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때가 벌써 넉 달 전입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어쨌든 당시 윤 전 총장에 대한 관심은 이 검수완박, 부패한판, 이 신조 엄청나게 컸었잖아요. 그럼 다시 4개월 만에 대구를 찾았다. 윤 전 총장 최근에 주춤한 그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까? 참 대구라는 지역이 윤 전 총장한테는 사실은 이제 초임지였고 그 다음에 또 본인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해서 좌천됐을 때 또 대구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다 그때도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뭐 혼자서 밥을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어떤 대구 지역에서 이제 또 보냈고 이번에 이제 검찰총장을 그만두기 직전에 방문한 것도 바로 대구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방문을 보면 저는 윤 전 총장의 대구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대구 지역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본인들의 그 어떤 향수나 또 이걸 이제 대통령을 뽑았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동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윤 전 총장이 지난번 국정농단 사건을 구속하면서 이 두 대통령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구속시켰던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반발 여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도. 아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본인인데 또 한편을 보면 이 정부에 대한 이제 반문재인 정서가 강한 지역이죠. 예. 그 있으면서 또 이걸 어떤 면에서 정권 교체라는 그걸 또 윤 전 총장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또 심정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이중적인 어떤 있는 것이 이제 바로 대구 지역인데 오늘 또 보니까 일부엔 저렇게 환영하는 인파도 있지만 또 일부엔 또 비판적인 반대하는 또 인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중적인 도시였는데 이 오늘 방문은 결국 이제 윤 전 총장 가슴에도 그런 부채가 있을 겁니다. 즉 본인이 전직 대통령을 구속했다라는 그런 부채의식을 갖고 이제 가는 것인데 저렇게 어떤 환영을 받았다는 것은 일정 정도 정치적인 부채의식을 좀 희석시켰다. 이런 측면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지역의 어떤 면에서 보면 강한 지지세를 확보하기 위한 이제 그런 또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의미는 아마 윤 전 총장이 본인이 마음속에 묵직하게 있었던 이 부채 이런 것들을 좀 해소시키는 부채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도 하고 이 부분 말씀. 그렇죠. 아직까지도 이제 구속되어 있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담감을 좀 떨쳐버리는 그런 정책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정 의원님, 오늘 윤 전 총장이 대구를 찾았으니까 대구 경북의 민심 누구를 지지하냐 봤더니 윤 전 총장이 40%가 일단 넘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는 일단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인데 이게 뭔가 윤 전 총장에게 좀 더 쏠려야 윤 전 총장도 본인이 보수해서 다지고 외연 확장을 좀 더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분위기인 겁니까? 저는 이제 그 대구는요, 일단 1등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가 제일 높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대구에 가서요, 못 느낄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구름처럼 몰려오시고, 그 다음에 너무 사랑해 주시는 게 막 눈에 보이니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은 대구에서는 무슨 특별한 걸 못 느끼고, 너무 기분 좋고, 예? 아, 나 여기서 진짜 내가 사랑 많이 받는구나. 이런 느낌만 잔뜩 받고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색다른 거를 사실 느끼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러 곳을 다니는 곳은 지금 윤석열이 듣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테마로 지금 다니시는 거잖아요. 민심 청취로. 네, 근데 이건 민심 청취가 아니고 잘못됐어요. 이거 말하자면은 그 만남의 장소인 거죠. 만나는 거죠. 그냥 국민들을. 뭐 듣기가 좀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메시지 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께 나는 어떤 내용으로 나의 하고 싶은 얘기를 실수 없이 할까? 이거를 더 안정된 분위기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전문가를 반드시 모시고 저는 그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예. 이제는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금방 그거를 갖다가 지적하고 더 크게 부풀리고 싶어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지점에 더 신경을 써야지. 다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정말 메시지 관리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윤 전 총장도 이런 정 의원님의 조언과 고언을 뭐 여러 가지 취재 종합해서 좀 받아들이겠죠. 알겠습니다.